옛날 어린이들은 포한,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의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수한 영상 매체인 비디오를 바르게 선택 활용하여 맑고 고운 심성을 가꾸도록 우리 모두가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디베이스 프로그램은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정보의 분류와 또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참 무한히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기가 참 쉽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에서는 디베이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입력한 그 정보를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정리하고 또 분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디베이스 3 플러스 프로그램이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여러분한테 관리해 드리는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디베이스 일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이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시스트 화면을 중심으로 디베이스 파일을 작성을 해보고 또 만들어진 파일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화면에서 잠시 후에 기다려주시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초보자인 줄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어시스트 화면을 보여주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어시스트 화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드 구조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2차원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한번 2차원적인 데이터들,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셋업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C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파일 이름 제일 밑에 있는 names.라는 dbf 파일을 한번 올려볼까요? 아직 인덱스라는 것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엔터로 넘어갑니다. 화면 맨 아래를 봅시다. 어시스트라고 나와 있고 C 드라이브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names, 우리 아까 금방 선택했던 파일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듯한 REC, record라는 뜻의 내용 1/8이라는 것이 있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있는 파일 구조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화면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5번째 메뉴인 retrieve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화면 추출을 해달라, 확인을 해달라 그런 뜻이죠. 일단 한번 보죠. 리스트, 엔터.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은 엔터를 계속 눌러주시면 기본적인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명령을 실행해라, 엔터. 프린터로 아웃풋을 뽑겠냐는 메시지가 나타나죠.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엔터 일단 눌러줍시다. 화면에 DBa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DBase에서 운영하는 양식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는 제일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의 문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 업, 부, 김, 광, 석.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들이 이루어져서 같은 성격의 데이터를 가진 필드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죠. 즉, 영업부, 기술부, 신용판매부 하면서 들어가는 파트라고 하는 필드,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 필드,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birth date라는 필드, 월급이 들어가는 셀러리라는 필드, 남잔지 여잔지를 구분해주는 man이라는 필드,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어드레스라고 하는 필드, 같은 성격의 자료들이 모여진 것을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항목을 얘기하는구나, 이름이라는 항목이구나, 이런 것들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필드들이 모입니다. 영업부에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1월 2일 67년생인데 56만 7,880원을 받는다. 그리고 남자고 영등포구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의 데이터가 되게 되면은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레코드라고 하죠. 앞에 보시면은 김광석에 해당되는 레코드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ame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필드는 지금 몇 개가 있나요? 레코드 넘버라고 하는 것은 DBase에서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것이고 파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파트 필드, 이름 필드, birth 필드, salary 필드, name, address. 6개 필드네요. 그러면 레코드는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김광석 씨부터 오성환 해서 박성자 씨까지 8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names라는 필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파트부터 어드레스까지 6개의 필드, 각각 개인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8개 들어있는 8개의 레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구조로, 이런 2차원적인 표 구조로 데이터를 사용하죠. 그러면 여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시스트 화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ESC 키를 눌러주시면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죠. 자, 그러면 어시스트 화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화면을 한번 펼쳐보니까 맨 윗줄에 셋업이라고 하는 메뉴 바가 나타나져 있고요. 그 옆에는 create라는, 그 다음에 update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메뉴들이 있죠. 메뉴 운영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화살표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create라는 메뉴로 돌아가죠. 또 한번 오른쪽 화살표키를 눌러주시면 update라고 하는 메뉴로 돌아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좌우 화살표키를 사용을 해주시면 메뉴들을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죠. 수정을 해주는 메뉴, modify, 기타 메뉴, 툴 메뉴. 이 메뉴에서 다시 앞에 메뉴로 가기 위해서 우측 화살표를 다시 눌러주시면 순환이 되죠. 각각의 메뉴에 보면은 메뉴 하나가 보일 때마다 밑에 또 하나의 부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메뉴 밑에 종속이 되는 메뉴들이죠. 부수적인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수적인 메뉴들은 위아래, 즉 상하 화살표기를 사용을 해주시면은 그 기능으로 갈 수 있죠. 크리에이트 메뉴를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십니다.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로 한번 가볼까요? 아래 화살표 눌렀습니다. 다시 셋업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땐 왼쪽 화살표 누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뉴 운영 방법은 큰 메뉴를 움직일 때에는 좌우 화살표, 선택된 메뉴 중에서 또 하나 부속적인 기능을 선택할 때에는 상하 화살표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3개의 줄을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패키지나 프로그램에서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많이 해놓고 있죠. 우리는 그렇지 않고 계속 매뉴얼을 찾는다든가 설명서를 찾아서 뒤적거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간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밑에서 3번째 줄 봅시다.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쓰여있는 어시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컴퓨터가 어떤 상태인 것을 나타내주는 상태 표시행을 표시해줍니다. 지금 어떤 상태란 얘기입니까? 어시스트를 받고 있다는 상태죠. 그 옆으로 가면은 지금 C 드라이브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린 지금 DBS를 C 드라이브에서 옮겼기 때문에 C 드라이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옆으로 갔더니 우리 바로 전에 구조를 설명하면서 파일을 선택한 것이 있죠. names라고 하는 파일 이름이 나타나져 있네요. 옆으로 또 한번 가봅시다. REC라고 나와 있는 거 레코드라는 뜻이죠. 레코드가 총 몇 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 8개가 있는데 EOF,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end of file, 즉 8개의 레코드 맨 마지막에 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죠. 현재 파일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게 되면은 num caps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들 아마 1편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면서 캡슬럭키나 넘키를 많이 사용을 해오셨을 거예요. 넘키를 눌러주시면은 없어지고 다시 켜지고 우리가 토글키라고 하죠. 캡슬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굵은 줄은 컴퓨터가 즉 DBS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상태 표시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2번째 줄에 나와 있는 조정키 라인을 설명해보죠. 커서가 지금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키에 대한 설명이죠. 즉, 셀렉션 바, 선택할 수 있는 바를 이동할 때는 어떤 키를 눌러라?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라는 뜻이죠. 우리 아까 두 메뉴에서 기능을 선택할 때 위아래 화살표 키를 눌러주셨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원하는 데이터가 원하는 기능이 나왔을 때 그것을 선택해 줄 때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elect, Enter 키를 누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Enter.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바가 메뉴가 나와 있는 부분에 설명들이 하나하나 바뀌면서 나오는 것들이 키 조정키 라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움직일 때에는 좌우 화살표키를 눌러라. 만약에 도움말이 필요할 경우에는 펑션 키 F1을 눌러라. 지금 상태, 즉 어시스트 상태가 마음에 안 들 때에는 ESC 키를 눌러라 라는 것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항상 조정키 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주시를 하시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키에 대한 설명들 도움을 많이 받으십시오. 맨 밑에 나와 있는 설명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는 메시지 라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동안에 커저가 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Select a database file.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해라.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옮겼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 파일 구조를 작성해야 되겠구나. 등등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찾아줄 수 있는 작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과정이죠. 이처럼 어시스트 화면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매뉴얼이라든가 설명서라든가 아니면은 책을 뒤질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 메뉴, 8개의 주 메뉴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시스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8개의 주요 기능들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나타나는 8개의 주 기능들은 DBase를 사용하면 반드시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써야 되는 명령들을 모아놨습니다. 명령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추려놓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셋업이라는 명령이 있죠. 셋업이라고 하는 주 메뉴 밑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 다음에 포맷, 스크린, 또 퀴트, DBase 3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네요. 셋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내용을 설정한다, 알려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든가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셋업 명령을 거쳐 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화살표기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한번 가봅시다.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주 메뉴 밑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 포맷, 뷰, 쿼리, 리포트, 레이블, 다시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래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죠. 크리에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만든다, 작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양식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화면 형식을 만든다든가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새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쥐리, 굉장히 많은 내용의 갱신을 요하는 그런 양식을 다시 만든다든가 다양한 출력 중에 하나 리포트, 스티커를 제작해주는 레이블, 이런 것들 새로운 양식을 만들 때 쓰는 것이 크리에이트 명령이죠.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화살표를 이동해 주셔서 업데이트라고 하는 메뉴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갱신한다, 변경한다, 그런 뜻인데 지금 화면을 한번 봅시다. 제가 처음에 어시스트를 올렸을 때에는 C 드라이브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셋업을 안 했으니까. 갱신 명령은 파일이 어느 정도 설정이 돼줘야, 즉 셋업이 돼줘야 갱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명령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막대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옆에 화살표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셋업,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포지션, 위치 지정해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레코드를 화면에 보고 싶다라든가 원하는 레코드만을 지정하고 싶을 때에는 위치를 이동해 주는 포지션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옆으로 또 한번 화살표 보내볼까요? 오른쪽 화살표. 리트리브라는 명령이 있죠. 추출하다, 표시하다, 확인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리트리브, 파일,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화면으로 표시하겠다라는 뜻이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리스트나 리포트나 레이블이나. 오른쪽 화살표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오가나이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주 메뉴가 나타나죠. 이것은 우리가 조직화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즉,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날짜 순서대로, 아니면은 성적 순서대로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든가 아니면 빠른 검색을 원할 때 아주 신속하게 어떤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쓰는 것이 조직화 명령어 오가나이즈에 있습니다. 그 옆으로 화살표를 다시 한번 올려보시면은 modify라고 하는 수정에 관한 메뉴가 나타나죠. 어떤 기본적인 틀이 마음에 안 들었다. 처음에 크리에이트 했을 때 틀을 처음에는 감을 잡지 못해서 너무 크게 잡았다라든가 너무 작게 잡았다라든가 쓸데없는 부분들이 나와 있을 때 그 틀, 양식을 바꿔주는 것이 modify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로 만든 아니면 셋업으로 설정된 데이터를
modify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tool이라는 명령 한번 봅시다. tool이라고 하는 주 메뉴에는 set drive, copy file, directory, rename, erase 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이것은 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명령어들을 DBase를 통해서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B 드라이브에 자료 데이터에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툴 메뉴에 set drive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엔터. B 드라이브에 선택을 하겠다. 화살표 위로 올라가서 엔터.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화면 하단 어시스트 있는 부분에 B 드라이브라고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C 드라이브라고 바꿔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set 드라이브에 놓으시고 엔터. 이번엔 다시 C 드라이브로 바꿔볼까요? C 드라이브 엔터.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들의 명령어들을 주 메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 화면이 나타나죠? 어시스트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주는 주 기능을 갖고 있는 메뉴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 메뉴에 나와 있는 create라는 명령이죠. 한번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서 create로 가보죠. 일단 파일이 만들어져야 데이터를 입력도 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제어도 하고 컨트롤 할 수 있을 테니까 데이터베이스 먼저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만들어 보려면 먼저 create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엔터. 화면 하단에 커맨드 create라고 나와 있는 거 주시하십시오. 항상 그 명령이 우리가 선택하는 주 메뉴에서 선택하는 명령들이 그 명령으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의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엔터. 파일 이름을 달라 그러죠. 이것은 도스 영역의 제한사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8자 이내로 공백이 없이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names라고 하는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names니까 names 8자 이내고 공백이 없으니까 특별한 문제 없겠죠? 엔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 화면은 어떤 화면입니까? 화면 하단을 보시니까 create라는 메뉴가 나와 있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디에다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C 드라이브에 names라는 파일로 필드는 지금 총 1개에서 첫 번째 필드 지정하고 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enter the field name 필드 이름을 주십시오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드 이름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 양식을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names라고 하는 파일에는 첫 번째 부서에 해당되는 파티션 필드 이름이 있었습니다. 파티션 한번 넣어볼까요? 필드 이름을 지정할 때에는 화면 맨 하단에 보시면은 설명이 나와 있죠. 필드 네임은 문자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숫자 그리고 언더스코어 즉 밑줄을 얘기하죠. 그걸로 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파트 첫 번째 필드 이름은 PART 부서를 나타내는 파트를 지정하죠. 10자 이내고 공백이 없고 문자로 시작했고 언더스코어 밑줄 필요한 경우에는 써도 좋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엔터 칩니다. 필드 이름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 필드의 형태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에 따라서 5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필드의 형태는 문자형, 캐릭터,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필드 형식이 바뀐다고 화면에 나와 있죠. 뉴메릭입니다. 뉴메릭에 해당되는 내용은 밑에 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이 가능한 숫자 데이터를 얘기를 하죠.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스페이스바. 이거는 데이트를 바뀌었죠. 데이트는 밑에 화면에 나와 있듯이 데이트 필드는 MM/DD/YY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월, 일, 연도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날짜를 표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형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스페이스바를 다시 한번 눌러보니까 이번에는 논리형이 나오네요. 로지컬. 어떤 값이 이다 아니다로 구성이 되는 것이요. 즉 성별이라든가 지급 미지불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일시불이라든가 활부라든가 이렇게 값이 두 가지 값으로 나눠지는 것들은 로지컬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봅시다. 메모가 나오죠. 이거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노트, 메모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드 형태는 5가지로 나눠집니다. 필드 형태에 타입의 커저가 있을 때 스페이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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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바 해서 원하는 항목이 나왔을 때 여기서 엔터로 지정을 해주죠. 파트는 부서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캐릭터에다 넣으시고요. 인정을 합니다. 엔터. 옆으로 갔더니 품을 달랩니다. 필드에 데이터,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갈 것을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그 전에 봤더니 영업부, 신용판매부 이런 식으로 한글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글은 곱하기 2 형식 나타내준다는 거 아래 한글에서 우리 배워 있었죠. 그러면 영업부 곱하기 2 해서 6 아니면 신용판매부 해서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2 해서 8개의 문자면은 가능하겠네요. 우리 충분히 10자리를 잡읍시다. 10. 두 번째 필드 이름을 달라고 커저가 내려가 있죠. 두 번째 필드 이름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 IRUM 엔터. 이름은 영문이나 한글이나 공백이나 특수문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 엔터. 선우용녀, 선우마리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5자리 곱하기 2해서 10자리 엔터. 세 번째 필드는 생년월일을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birth 엔터.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필드 형식을 바꿔봅시다. 스페이스바로 두 번 눌렀더니 데이트로 바뀌었죠? 엔터. 날짜형은 MM/DD/YY 형식으로 고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8자리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네 번째 필드는 월급에 해당되는 셀러리를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월급은 나중에 합계를 낸다든가 보너스를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 데이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자형이 아니겠죠. 숫자형이 돼야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한번 변경시켜줍니다. 엔터.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한 1000만원 정도 생각해서 9자리 정도 지정을 해볼까요? 엔터. 앞에서 나와있던 필드들은 DEC라고 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의 커저가 가지 않고 자동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걸 볼 수 있었지만 셀러리와 같은 숫자 필드는 소수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1 엔터.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앞에 나와 있는 폭은 소수점까지 포함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필드는 어떤 겁니까? 성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섹스라고 지정을 많이 하죠. 하지만 전 여기서 man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봅시다. man, 남자냐? 엔터. 성별을 나타내주는 거는 이다, 아니다, yes, no, true, false, 참, 거짓으로 나타내주겠죠. 값이 두 가지 값이니까 논리형으로 지정을 합니다. 엔터. 논리형은 T 아니면 F, Y 아니면 N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자리로 고정이 되죠. 어드레스는 영등포구, 서초구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자형으로 그대로 놔둡니다. 10자리 지정해 볼까요? 이 폭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에 따라서 여러분들 양식에 따라서 약간씩 변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필드들의 제한사항은 몇 가지 갈 수 있냐면 지금 벌써 7개까지 나와 있죠. 이것이 1, 2, 3, 4, 5, 6, 7, 8, 110 해서 128개의 항목까지 갈 수가 있죠. 또 옆에 나와 있는 width라고 나와 있는 이 폭은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합계가 지금 10, 8, 9, 하나, 10 해서 한 50개 정도 조금 넘었죠? 이게 총 4000바이트, 4000문자까지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6개의 필드로 일단 마감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키에 대한 설명이 화면 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항상 화면을 주시를 하라 그랬죠. DBase뿐만 아니라 패키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화면을 주시해 보도록 합시다.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니까 커서 좌우 화살표 키를 눌러주면 커서가 이동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한 단어를 이동하고 싶을 때에는 홈 엔드 키를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한 화면 가지고 정리가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박스 표시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컨트롤 키를 나타내주죠. 컨트롤 왼쪽 화살표,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 그 옆으로 가봅시다. 인서트, 삽입해주는 명령이죠. 삽입을 해준다라는 뜻은 끼어 들어간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아래 한글에서 삽입 방식, 수정 방식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네, 인서트 키를 하시게 되면은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필드가 잘못돼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필드를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컨트롤 N을 써서요. 만약에 도움말이 필요할 경우에는 F1을 눌러도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룹 딜리트를 봅시다. 문자를 딜리트할 때에는 DEL 키를 눌러주시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한 단어를 없앨 때에는 컨트롤 Y. 필드 하나를 없애고 싶을 때에는 컨트롤 U를 사용하시면 필드가 전체적으로 없어지죠. 그 옆은요. 하나의 필드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는 위,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아래 화살표가 잠깐 깨졌죠.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잠시 볼 때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도깨비 한글과 영문 프로그램들 간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아래 화살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나머지 두 가지입니다. 끝내는 방법이죠. 첫 번째, 세이브를 하고, 즉 저장을 하고 끝내겠다 하는 것은 컨트롤 N드예요. 즉 지금까지 파일을 만들어서 이 만든 파일을 제대로 저장하고 빠지겠다가 컨트롤 N드죠. 디스크에 저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파일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파일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지해야 되겠죠? 없애줘야 되겠어요. 취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무슨 키요? ESC 키요. 우리가 ESC 키는 항상 취소할 때 쓴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유념을 해주시고, 자 1번부터 6번까지 필드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N를 눌러줍시다. 컨트롤 한쪽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N 키를 눌러주시면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화면 밑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야, 확실하냐? 너 지금 만든 것이 제대로 됐느냐?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제대로 됐으면 엔터를 눌러주고 그렇지 않으면 엔터 아닌 다른 키를 눌러달라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엔터를 눌러줍시다. 데이터를 지금 입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데이터 한번 입력해볼까요? Yes. Yes에 해당되는 Y를 한번 눌러봅시다. Y. 화면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작성해줬던 파일의 필드 이름, 길이, 필드명, 필드 개수 6개 제대로 나온 거 확인이 됐습니까? 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봅시다. 자, 입력을 하기 위해서 파트라는 부분에는 한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영업부. 영업부의 데이터가 끝났으니까 엔터를 눌러서 다음 필드로 넘어갑시다. 이름은 김광석. 또 엔터 눌러서 다음 필드로 넘어가고요. 다음 필드는 생일을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생일은 mm/dd/yy 형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mm이니까 1월 01 자동으로 슬러시 뒤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02 67년 삑 소리가 나면서 필드가 꽉 찼다는 것을 표시해주죠. 자, 셀러리라는 필드는 숫자 필드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점이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567,880원 567,880원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엔터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으로 정렬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숫자 필드니까. 자, 맨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물어보는 거죠. 맨 남자입니까? 네, yes 내지는 T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한글에서 영문으로 바꿉니다. Shift 스페이스로 T 자동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는 영등포구였습니다. 다시 한글로 스페이스 Shift 스페이스 영등포구. 만약에 김광석이란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진 것이 확인이 됐으면 별 문제 없이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데 앞에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실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면 맨 윗 상단을 보시면은 필드 위아래 움직일 때는 상하 화살표 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움직일 때에는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여러 가지 우리 도움말 보는 방법이 있었었죠? 그것을 여러분이 도움말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 아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영등포구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입력이 됐으니까 이제 엔터를 한번 눌러봅시다. 엔터.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필드 형식이 나타나죠. 자, 이제부터 오성환, 이미경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를 합시다. 화면 아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REC라고 나타나죠. 뭐의 약자입니까? 레코드의 약자죠. 네, 총 레코드가 EOF, 지금 현재는 EOF 파일의 끝에 가 있고 /1, 총 하나의 레코드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의 레코드에서 맨 마지막 필드 지금 지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기술부, 이름은 오성환, 엔터. 자, 이번에는 고의로 생일 필드를 한번 에러를 한번 내봅시다. 11월 21일 56년을 넣어야 되는데 21월 11일 56년을 한번 넣어볼게요. 에러가 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맨 화면 하단을 보시면 메시지 라인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죠. 야, 데이터가 잘못됐다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라 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에러가 났다든가 커서가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항상 맨 밑에 에러 메시지 나타나는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봅시다.
데이터를 잘못 친 부분으로 다시 커서가 이동이 되죠. 아, 내가 11월 21일인데 21월 10일로 입력을 했구나. 다시 입력합시다. 11월 21일 56년. 네, 필드가 꽉 찼다는 메시지가 소리가 나타났고 다시 데이터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죠. 이처럼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 입력이 다 된 부분들에서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names라는 데이터 파일에 박성자 씨까지 8번째 레코드까지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에 레코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고 싶을 때에는 화면 상단에 있는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페이지 업 키를 눌러주셔서 앞에 레코드 7번째 황성주 씨, 6번째 거 보고 싶어요. 페이지 업 이호찬 씨, 다시 뒤에 것을 보고 싶을 때는 페이지 다운 키를 눌러서 화면을 레코드로 포인트 이동이 가능하겠죠. 이때 레코드가 내 어느 위치에 가 있다, 그리고 총 레코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화면 아래 하단에 REC 파일/8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력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장을 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을 해보죠.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장을 하고 빠지는 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무슨 키입니까? 컨트롤 End죠. 네, 컨트롤 한쪽 손길을 누르시고 End 키 눌러주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엔터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End입니다. End 눌러주시면 다시 어시스트로 들어왔죠. 자, 입력이 된 데이터가 8개의 레코드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이 8개의 레코드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자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료 확인은 5번째 주 메뉴 리트리브에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키 2번 눌러서 리트리브로 갑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커다랗게 2가지가 있죠. 리스트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먼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 명령을 한번 해서 자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리스트에 놓고 내용을 선택하기 위해서 엔터 키를 누릅니다. 엔터. 옆에 리스트 명령을 좀 더 편리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령어 실행으로 들어가 봅시다. 엔터. 자료를 프린터로 뽑겠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프린터로 뽑지 않고 일단 그대로 넘어갑시다. 엔터. 자, 이것이 리스트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리스트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키나 눌러서 어시스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죠.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리스트에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도 하나 해보도록 하죠. 리스트 엔터. 아까처럼 명령을 그냥 실행하겠다고 엔터를 눌러주면 아까와 동일한 방법이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필드의 항목을 골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째 나와 있는 필드 리스트를 주목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한번 필드를 골라서 보도록 하죠. 3번째 나와 있는 필드 리스트 엔터. 화면 왼쪽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필드 명들이 쭉 나타나죠. 쓸데없는 필드 이름들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필드 이름들만 골라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름과 이름 필드에다 가져갔다 놓으시고 엔터. 그리고 주소만 보고 싶다. 어드레스에 가져갔다 놓으시고 엔터. 자, 이때 우리 화면 하단을 봅시다. 커맨드. 어떤 명령이 지금 실행하고 있냐면 반드시 앞에 리스트, 그렇죠? 명령어 보여주세요. 뭐를요? 이름이라는 항목과 컴마 주의하십시오. 컴퓨터에서 컴마는 어떤 분류를 나타내주죠. 즉 이름이라는 필드 이름이다. 어드레스라는 필드명이다. 그 뒤에다가 셀러리도 하나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셀러리에다 가져가다 넣으시고요. 엔터. 또 컴마를 지정이 되겠죠? 어시스트에서 지정이 되고 있는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이런 식으로 명령어로 지정이 되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사용하실 거니까 밑에 있는 명령어들을 눈여겨 봐주십시오. 자, 이제 더 이상의 필드를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화면에서 일단 떠나야 되겠죠. 화면을 떠나고 싶을 때에는 오른쪽, 왼쪽 화살표를 눌러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보편적으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니까 오른쪽. 자, 이제는 명령의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명령의 결과를 볼 때는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옵션, 즉 명령어 실행에다 놓고요. 엔터 눌러봅시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프린터 아웃풋 하시겠습니까? 프린터로 출력 안 하겠어요? 그냥 엔터 누르죠? 어떻습니까? 아까는 6개의 필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필드 3개, 원하는 순서대로 데이터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김씨를 찾겠다, 이씨를 찾겠다, 샐러리가 50만원 이상인 사람을 찾겠다 하는 방법의 조건들도 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 리스트 명령어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죠. 리스트. 이번에는 필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search condition이라는 거예요. 즉 조건을 한번 지정해서 레코드를 한번 걸러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레코드를 골라서 보겠다는 거죠. 이름 중에 김씨인 사람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컨디션에다 놓고 서치 컨디션에다 놓고 엔터 눌러주죠. 그러면 리스트 어떤 것으로 찾겠느냐 표시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름으로 찾는다 그랬죠. 이름 필드에다 가져갔다 놓으시고 선택합니다. 엔터. 이름 필드가 김씨인 사람을 보고 싶다 그랬으니까 equal 는 표시에다 가져갔다 놓으시고 엔터. 여기에서 다운표는 필요 없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한글로 하시기 위해서 Shift 누르시고 스페이스바 김 엔터 눌러주시면 밑에 리스트 for 이름 equal 다운표 열고 김 다운표 닫고 해서 자동으로 조건을 지정했을 때에는 FOR이 붙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건 하나만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또 다른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위에 보니까 더 이상의 조건식이 없음, 또 AND로 묶겠습니다. OR로 묶겠습니다 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더 이상의 조건이 없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엔터. 명령어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어시스트에서는 반드시 명령어 실행을 거쳐주셔야 결과가 나옵니다. 엔터. 출력, 엔터. 자, 김씨만 나왔습니까? 이름이 김광석, 김경희인 사람만 나왔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보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항목, 즉 필드를 골라서 보는 방법, 원하는 자료로 레코드를 골라서 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보는 데에 레코드 하나로 보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리스트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리스트는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명령에 주로 쓰이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어는 레코드 하나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스플레이 명령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에다 커져 놓으시고요. 엔터. 리스트와 똑같은 상자가 또 하나 나타납니다. 명령어 실행에 한번 가져갔다 놓을까요? 엔터.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필드 이름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면 밑을 보시니까 현재 레코드는 8개의 레코드 중에서 EOF, 즉 파일의 끝, end of file, 파일의 끝에 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여줄 수 없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display라는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코드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레코드를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는 레코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원하는 레코드로 지정을 해보겠다. 한번 해봅시다. Go to 레코드에 가져갔다 넣으시고요. 엔터. 어떤 레코드로 가겠느냐는 뜻이죠. 파일의 제일 꼭대기로 가겠느냐, 아니면 파일의 제일 하단, 제일 마지막 레코드로 가겠느냐, 아니면 원하는 레코드로 가겠느냐. 네, 우리 3번 레코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화살표 눌러서 레코드라는 곳으로 가서 엔터 누르죠. 밑에 또 하나 상자가 나타나죠. 어떤 수치값을 넣으라는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이때 또 하나 눈여겨봐 줍시다. 화면 아래 하단을 보시니까 Go to Record라고 나와 있죠. 앞에 Assist에서 줬던 명령어들이 하나하나 지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Go to 잠깐 띄고 레코드까지요. 3번 레코드를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자, 3번 레코드 치실 때 화면 하단 상태 표시 라인에 REC라고 나와 있는 부분 3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 엔터. 포인터가 이동이 됐습니까? 세 번째 슬러시 8. 이건 뭐죠? 총 8번째 레코드, 8개의 레코드 중에 3번 레코드에 지금 포인트가 가 있다. 그런 뜻이죠. 레코드 하나만 화면에 표시하는 명령은 아까 retrieve display라는 명령이라고 그랬죠. display에다 놓으시고요. 엔터. 명령을 실행. 어떻습니까? 3번 레코드 신용 판매가 이미경 씨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나타났죠. 똑같은 방법으로 7번 레코드를 한번 봅시다. 다시요. 포지션으로 가셔서 Go to 레코드, 레코드, 원하는 레코드 번호로 7번 레코드요. 7, 엔터. 포지션이 이동이 됐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디스플레이, 엔터. 명령어 실행, 엔터. 황성주 씨라는 7번 레코드가 나타난 걸 보실 수 있죠. 이처럼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리스트와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파일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요. 디스플레이는 레코드 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죠. 업데이트에는 데이터를 변경해주는 그것과 관련되는 명령들이 쭉 모여있네요. 첫 번째, 데이터가 파일의 맨 뒤에 데이터를 새로 추가하고 싶을 때 쓰는 append. 이미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화면씩 고쳐주는 edit. 그 변경된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다시 볼 수 있는 display. 수정을 해주되 좀 다른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browse. 한꺼번에 자료를 변경해 줄 수 있는 replace.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delete. 삭제를 해놓고 나니까 다시 되살려야 될 경우 복구를 해주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 recall. 삭제 명령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말 정리를 해서 파일에서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어야 되는 pack. 이 중에서 데이터를 맨 마지막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화면을 커저를 옮깁니다. 위에 화살표를 사용해서 append에다 커저를 갖다 놓고 기능을 선택하죠. 엔터. append라는 명령은 파일의 맨 뒷부분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8개의 총 레코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 EOF, End of File, 맨 마지막 포인트에 있다라는 표시를 하죠. 즉 8번째 뒤, 9번째 레코드에 입력을 하고 있다는 걸 표시합니다. 자, 여기다가 새로운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보죠.
기술부에 있습니다. 엔터. 다 끝났으면은 여기서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은 홍길동이란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컨트롤 N. 이번에는 여러 가지의 레코드들이 화면에 나타나면서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꺼번에 보면서 수정해주는 명령어 브로우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브로우즈, 엔터. 현재 포인트가, 레코드 포인트가 3번에 가 있기 때문에 3번 레코드부터 보여지네요. 페이지 업키나 화살표 키를 눌러주시면 앞에 1번, 2번 레코드가 나타나죠. 올라갈 게 없으면 다 안 나타나고요. 황성주 씨를 한번 영등포구에서 용산전자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필드를 모두 없애주는 명령이 뭡니까? 저 위에 키를 보니까 딜리트. 하나의 필드를 없애는 거 컨트롤 Y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Y를 눌러주시면 영등포구가 한꺼번에 없어지죠. 딜리트 키로 하나하나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필드로 지우는 방법도 화면 메뉴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용산전자. 입력이 다 됐으면 여기서 또 빠져나가는 키가 있어야 되겠죠. 화면 상단을 또 한번 주시합시다. 컨트롤 N데요. 컨트롤 누르시고 N 키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죠. 쓸데없는 자료가 생겼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자료를 없애버려야 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자료를, 즉 레코드를 딜리트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DBase에서 딜리트 해주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것을 딜리트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식하는 딜리트 명령어. 두 번째, 표식된 레코드를 이제 정말 정리하겠다고 하는 팩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들어있던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죠. 홍길동이 몇 번에 있었던지 생각나십니까? 네, 9번째 레코드죠. 한번 볼까요? 포지션에 카드를 갖다 놓고 Go to 레코드에 카드 갖다 놓습니다. 엔터. 어느 레코드로 가겠습니까? 레코드, 엔터. 9번 레코드로 가겠어요. 9, 엔터. 업데이트해서 딜리트 명령어에 넣으시고 선택합니다. 엔터. 명령을 실행하시겠습니까? 엔터. 화면 하단에 하나의 레코드가 삭제됐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자, 결과를 보니까 9번 레코드 기술부 홍길동이라는 사람 앞에 별표가 하나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삭제를 하겠다는 표시죠. 팩이라는 명령어의 맨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 삭제된, 즉 삭제 표시가 된 레코드는 영원히 지워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어디에서요? 파일에서 빼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9개의 레코드에서 하나의 표식된 레코드를 지워버립시다. 탭, 엔터. 화면 밑에 8개의 레코드가 복사됐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 있죠. 아무 키나 눌러주시면 다시 어시스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때 눈여겨 한번 봐줍시다. 화면 맨 밑에 REC, 레코드 1/8. 아까는 총 9개였었죠? 하나의 레코드가 없어지고 나니까 1/8, 즉 총 8개의 레코드가 됐다라는 표시가 나타나죠. 확인 한번 해봅시다. 홍길동이 정말 없어졌는지. 리트리브 명령어 리스트, 명령어 실행, 프린트, 엔터. 네, 9번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정말 없어졌죠. 쓸데없는 레코드들은 업데이트 명령어에 딜리트와 딜리트로 표식을 한 다음 팩으로 정리를 해주면 데이터가 말끔히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DBase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전반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DBase를 보다 DBase답게 사용하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